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이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습니다.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의견 수렴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 보복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향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우경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베 총리가 과반을 차지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초 이제 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럼 선거가 끝난 앞으로는 좀 일본의 입장이 바뀔까요? 네, 미국의 개입 등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표면적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한국 압박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우익 진영의 기본적인 목표는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 수행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이제 보통 국가로 거듭나기 위함이죠. 일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은 오랜 기간 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중의원에서는 개헌 세력이 이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실시된 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 가능 의석 획득에 실패해서 현재로서는 아베 총리의 노력이 좌절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완전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야당 의원 영입 등을 통해서 추가 의석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실패한다고 해도 3년 뒤에 참의원 선거에서 다시 한번 그 개헌 발의 의석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 세력은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19일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요청한 중재회의를 거부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필요한 조치라는 게 2차 보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그 추가 경제가 실행될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또한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블러핑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현재 추가 제재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관세 인상, 송금 규제, 주한대사의 일시 귀국, 추가 수출 규제 강화 등인데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추가 제재가 실시되면 우리 한국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관되게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 정부의 의도를 왜곡하면서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제재까지 실행된다면 국제사회가 어느 쪽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를 두고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들었었고, 그 다음엔 대북제재 위반을 들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규제가 아니라 수출 관리를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일본 정부가 몇 차례 말을 바꾼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나은 대응을 찾기 위한 그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WTO 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때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논리가 무엇인지 탐색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일본 정부의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저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막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본 측은 이것이 일본 국민의 재산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본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일본 국내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생략하고 말이죠. 일본 정부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 정부가 정말 부당한 일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그에 맞서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다소 수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의도는 우선 그 대외적으로 이제 북한이 앞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 국내를 살펴보면은 당면한 그 참의원 개헌 발의 의석 확보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 투표 등을 준비한 어떤 선전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뭐 부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가 규제 전에 국장급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적어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우선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의장에 나와서 진지하게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를 압박해서 협의장에 나오게끔 해야 하는데요. 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한미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일본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적어도 현재까지 미국이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국 정부가 서둘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와 일본 국민에게 이번 한일 갈등의 본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WTO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다 함께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통상 무역 문제에 직결시켜 이런 WTO 정신을 위배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그동안은 좀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시사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말 그대로 원론적인 대응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일 갈등에 서둘러 개입해서 얻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개입의 여지는 남겨두되 느긋하게 지켜보다가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을 때 지금 현재의 어떤 이 한일 갈등이라는 무대에 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해서 영화 속의 히어로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는 이제 미국이 일본에게 일본 독자적으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게는 미국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게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확실하게 미국 편으로 길들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한일 갈등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해서 무언가 드라마틱한 연출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각인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가의 발표를 할 건데 아마 시행이 된다면 다음 달 22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파장이 될까요? 예, 화이트리스트가 실제로 실행이 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정말로 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한국의 무역에서 일본이 점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일본이 점하는 비중은 각각 5%, 12% 정도입니다. 예. 반올림한 수치인데요. 그러나 수치는 낮아 보이지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전자부품, 철강 제품, 정밀기계, 정밀화학 제품 등으로 한국이 각종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품목들입니다. 예. 특히 공작 기계류와 하이테크 소재 등은 한국의 수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하이테크 소재와 공작 기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GDP에서 수출이 점하는 비중이 약 42%, 그리고 수입이 점하는 비중이 35%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출과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일반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국제적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GDP에서 수출 비중이 16%, 수입 비중이 15%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무역 의존도가 낮고요. 그리고 내수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장기화될 때 한국 경제는 매우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주요 수입품들의 대체 공급처를 서둘러 찾고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이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네, 1995년에 출범한 WTO, 즉 세계 무역기구는 가트, 다시 말씀드려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가트의 1조, 2조 등에서 정한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WTO의 기본 원칙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 국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번 경제 제재는 명백하게 한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연결지어서 한국에게 불공정한 규제를 가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WTO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WTO 이사회와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나간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 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WTO에서 한국 측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론까지는 2, 3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우경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